근육량 증가라는 게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식단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근육량이 안 느는 분들은 가 너무 낮은 거예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닭고야. 그 이후에 대회를 다 1등 먹었을 때는 네. 키토제닉으로 하셨는데 둘의 좀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감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보통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운동할 때 힘이 없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렇게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거였는데, 헬스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 마음, 이게 우리의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벤치프레스 동작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동작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 몸을 움직이면은 근육이 동원은 된단 말이에요. 근육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운동이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뭐 먹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동작을 수행하면서 진짜 내가 집중을 유지하면서 해당 근육에 대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성장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저탄건지를 하면서 조금 더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장 크게 저한테 나타났던 변화는 집중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사람 자체가 총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랑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의 이제 질도 향상돼서 회원님들한테도 좋고 저도 좋고.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게 머리와 근육을 더 잘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어지는 수단이 뇌와 신경입니다. 네, 키토제닉을 하면 일단 뇌 건강이 되게 좋아져요.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지방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그런 건데, 이 뇌의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도 더 잘 기능을 하겠죠. 왜냐면 뇌도 결국 신경계니까. 그래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도 좋아져서 뭐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가슴의 저력도 훨씬 많이 오겠죠.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똑같이 경험했던 건데, 운동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짧고 굵게 고강도로 운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막 비실비실 되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1시간 반 운동할 거를 한 45분 만에 줄여버립니다. 그래도 강도가 높아지니까 몸은 더 잘 나오고. 네. 그렇죠. 공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중량은 어떠셨어요? 무게 안 쳐진다거나 막 이런 것도.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중량이 조금이나마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단 1kg라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원래 파워리프팅이랑 보디빌딩을 둘 다 했었는데, 파워리프팅은 제일 무거운 무게를 한 번 드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약간 떨어집니다. 확실히 그때는 글리코겐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10번 드는 무게, 15번 드는 무게 이런 거는 절대 안 떨어지고요. 오히려 늘어요. 오히려 지구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늘어납니다. 저도 추천을 하고요. 근육량 변화는 있었나요? 글리코겐이 체내에 저장될 때 보통 물 분자 4개를 같이 이렇게 저장을 그쵸. 하거든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체내에 이제 수분이 그냥 일반 식사할 때보다는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측정하는 인바디 수치상에서는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거는 없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나서 눈바디로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바디 수치로 근육량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인바디라는 건 근육 안에 있는 수분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쉽게 말하면 물주머니예요. 근데 여기에 글리코겐이랑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근육량이 높은 걸로 뻥튀기 돼서 나오고, 그 글리코겐이랑 물이 빠진 채로 인바디 재면 근육량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디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엔 물량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키토제닉을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수분이 적으니까 수치상으로 근육량은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규진님이 키토제닉을 하고도 인바디 수치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는 오히려 근육량이 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눈바디죠. 눈으로 봤을 때 근육량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체지방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몸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척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선수잖아. 아, 맞아요. 네. 너 운동 잘하고 너 원래 타고난 애잖아. 이 일반인한테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할 때 집중력 향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 회원님한테 2달 동안 저탄건지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2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근육량이 2.5kg가 늘었고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체지방량은 2.1%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이게 동시에 된 거죠? 체지방 네. 줄고 근육량 느는 게? 네. 오. 그럼 그분은 순탄수를 하루에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70에서 80g 이상 드시게 했거든요. 네. 순탄수로? 네, 순탄수로. 이게 햇반 보통 사이즈 있죠? 그거 하나에 순탄수가 63 정도 들어있어요. 한 공기보다 약간 더 드신 거예요. 1.2공기 정도? 네.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에 1.2공기를 드신 건데 정말 잘하신 거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업도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짧게 유지하면서 제가 운동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잡담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정말 짧고 굵게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피트니스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육량 증가라는 게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 강도예요. 운동 강도가 나오면 저탄수로도 근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이어트도 동시에 됩니다. 근데 식단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근육량이 안 느는 분들은 운동 강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근육량 증가가 더 큰 목적이라면 일단 운동 강도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챔피언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 체중이랑 시합 준비할 때 체중 네. 그리고 지금 체중 어떻게 되는지. 제 시합 체중은 마이너스 60이라고 해서 제일 낮은 체급 선수로 뛰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60kg 밑으로 떨궈서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9kg까지 빼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아이돌 연습생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평소에 체중을 한 65에서 이제 66kg 정도로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 최대 2달, 짧게는 한 달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170 170이 안 돼요. 네. 169 정도. 네. 169에 65kg를 유지하는 건데 네. 이제 근육질 남성이 65kg를 유지하려면 체지방률이 어떻게 되나요? 2년 동안 한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 11월 대회가 성적이 너무 좋았는지 주변에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탄건지 인생 최초로 15kg가 쪄버렸습니다. 그래서 75까지 빠르게 쪘다가 지금은 4kg를 다시 감량. 감량했는데 이것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감량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슐린을 안 건들기 때문에. 네. 규진이 말씀하신 게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닭고야. 그 이후에 대회를 다 1등 먹었을 때는 네. 키토제닉으로 하셨는데 둘의 좀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년 전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는 끝나고 저한테 남는 거는 진짜 우울한 식이장애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제가 이만큼 부어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어있는 제 모습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식을 즐길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키토제닉을 잘 하시다가 입이 터져서 고탄수화물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거 먹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강박을 절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길게 잡고 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네,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개인화도 꼭 필요한 다이어트고요. 그래서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단톡방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뭐 먹었는데 어떡하죠? 네. 저 오늘 망했어요 이러면서 되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아까 규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사실 음식은 뭐 영양분이기도 하지만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맛도 중요하지만 내 심리적인 상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로 다시 체중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감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체지방을 좀 자유자재로 네. 조절할 수 있다는. 네, 음식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다시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네. 없죠. 실제로도 잘 빠집니다. 그쵸. 빠르게. 근데 평소에 체지방률 한 자리를 2년을 유지하셨다 그랬는데 네. 안 힘드세요? 그러면? 네. 안 힘드네.
배고프다,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없나요? 네, 진짜 항상 사람이 정신이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 뭐 먹지? 이런 생각이 정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저 혼자 떠들었었는데 제가 말했던 걸 그대로 다 느끼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도 한 번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니까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주로 계란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버섯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구운 다음에 그거를 들기름에 찍어서 먹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클린한 클린키토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크푸드나 질 나쁜 식재료들을 거의 다 피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몸이 잘 나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클린하게는 안 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저탄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규진님은 사실상 선수기 때문에 칼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피트니스 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네. 있어요. 저도 그랬었지만 키토제닉이나 이제 저탄수 식단을 하는 분들이 이상한 놈 취급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 다 이제 현미밥 많이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선수나 트레이너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제가 9월에 첫 대회를 나갔었는데 축하 연락도 많이 받았지만 식단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먹는 그대로 사진도 보내주고 한번 해봐라, 뭐 추가 설명까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와, 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지금 선수한테 지방을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 뒤로 권유는 더 이상 안 해요. 제가 앞으로 무대에서 증명하면 되는 거죠. 네. 이미 증명을 하셨고 뭐 그랑프리 했으면 사실 한 명 빼고 다 그랑프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명이 키토제닉을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저도 키토제닉을 하면서 비슷한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좋다가도 왠지 무게가 한 번 안 들렸다, 너 키토해서 그래, 이 얘기 진짜 100번 들었고 그런 비아냥을 다 이겨내고 그랑프리 하셨으니까 굳이 더 많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운동을 하면서 키토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단톡방이나 카페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먼 길 찾아와 주신 규진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토제닉을 알리기 위해서 퇴사를 해버린 영양사분을 모셨습니다. 카니보어나 뭐 키토제닉이나 피톨로지, 핏블리 이런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식품영양학과를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같은 걸로 파악을 해서 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식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전공 체계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쵸. 잘못된 정보가 계속 그렇죠.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네.